두 번째 시간 맡은 뉴스킨 사업자 원종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어디가 계세요? 5분 전에 5분 전까지는 오늘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나왔는데 5분 전까지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또 다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인사해주고 소개해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얘기만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2시 강의가요, 쉬운 강의가 아니에요. 식사들 막 하고 오셨죠? 졸리지 않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편하게 주무시다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얘기들을 좀 진솔하고 잘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거 준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어떠한 누구의 얘기를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게 소비자라면 그 소비자의 어떤 위치에서, 그게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와서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이 뉴스킨 사업의 스토리의 과정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로 녹아 들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뉴스킨 사업하는 일이 굉장히 보람되고 할 만한 일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 일을 정말 제대로 결정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같은 생각으로 저도 변화했습니다 하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고요. 어차피 중간에 나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고, 그 꿈이 여기에 서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초대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백만장자 강의 있다 하더라. 뉴스킨 사업에 젊은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큰 돈 번다고 하더라. 이런 어떤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본 뉴스킨이 과연 그것만 존재하고 그게 있어서 좋은 그 뉴스킨인지, 아니면 그거 외에도 다른 가치들이 이 안에 있는지, 그걸 오신 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본인이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종순이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 오시면 저분 얼굴이 어때? 저분 옷이 어때? 저분 이 어떤 모습이야? 진짜 이런 모습 같아? 이렇게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 있으면 머리는 깨끗하게 빗었는지, 옷은 좀 이렇게 먼지 묻지 않고 입고 왔는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는 예의를 갖추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모습보다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과거의 모습, 그다음 현재에 있는 지금 여러분 만나는 이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떠한 모습이 될 건지를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투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종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전 28살에 뉴스킨 만났습니다. 누가 보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그거를 봤대? 지금도 몇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들어보시면 물 흐르게 만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모습 말고 뉴스킨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거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0이 된 제 모습이거든요. 상해 가서 찍은 얼굴이에요. 이게 30대 제 모습이에요.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 시작할 때 20대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혹시 전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데 올리지 마시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른 사람 녹화해서 보여줘도요, 그 사람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보시면서 영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20대 모습이 40대 모습이 20대보다 더 젊어질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일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누스킨의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 한 장 사진 가지고도 사실은 끝나요. 이렇게 제품만 써도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줄 수 없고, 이런 젊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누스킨 사업은 아주 매력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제품을 써서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온전히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들게 됐는지, 이 일이 주는 진짜 매력과 가치가 뭔지, 그걸 아주 평범한 나라는 사람의 시각에서 변화한 시각으로 좀 옮겨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발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시 강의, 오전 강의도 아니고 애매한 쉽지 않은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주부니까 와 계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직장 시간을 반납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영업 하시면서 중간에 있는 이 애매한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있나 보다 해서 와 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무수하게 누스킨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만 해왔죠. 이런 일이라 하더라. 이렇게 한번 들어봐라. 한번 알아봐라. 저는 한 8번 정도 들을 것 같은데 그분께서는 수백 번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권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들으러 오게 됐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딘지를 봤더니, 진짜 삶이 변할 수 있어? 진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어? 진짜 그런 일이야? 난 어디에도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런 일이야 라고 하는 확인을 하게 됐던 자리가 12년 전에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번의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누군가의 강의 한 번은 아니었어요. 제 강의를 듣고 이런 일이야 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신다면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이 일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할 때까지는요,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진짜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이 질문을 한다라는 건 별로 내 인생 마음에 들어 하고 있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태어났더니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서울 여자이길 원했지만, 태어났더니 경상도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경상도 여자 되게 드세요. 경상도 여자 누가 귀엽대요. 경상도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경상도 여자들 드세다 그러지. 근데 한 예로, 제가 서울에 와서 어쩜 이렇게 여자들이 나긋나긋할 수 있을까, 말 되게 예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된 게 뭐냐면, 경상도 사람 칭찬하잖아요. 와, 니 오늘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서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서울 여자시구나. 서울 사람들 정말 고마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경상도 여자한테 니 오늘 진짜 예쁘다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예쁘다고 하는데 미쳤다라고 얘기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하는, 그게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수준이 뭐냐면 좀 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 이러면 나 기분 되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 좀의 표현도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이름 뭐예요? 그만해라 이런 뜻이고요. 아 좀 이러면 에이 이런, 아이 좋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좀이면 다 되는 게 경상도예요. 예를 들어 밥 먹다가 아줌마 좀 이름 뭐예요? 더 달라네. 지금 언어를 습득하신, 지금 경상도로 가신 거예요? 그런 무뚝뚝한 곳에서 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뚝뚝한 부모님을 만났겠죠. 저희 어머님은 정말 무뚝뚝한데, 무뚝뚝한 거 플러스 거칠어요. 신조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시는데, 신조어, 엄마들 신조어 창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정말 신조어, 욕도 아닌데 욕인 거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욕 아닌데 욕 같은 거? 저희 엄마는 친구랑 이렇게 맨날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엄마들은 너네 단짝이냐? 어쩜 그렇게 붙어 다니냐?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자가 붙었나 둘이? 막 이렇게. 아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면 좀 깨끗이 입고 다녀. 생각만 해도 더러운 거예요. 거지 발사계. 거지 발사계면 얼마나 지저분하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너무 익숙한.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만화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에 빠지는 뭐 캔디 민호공주를 위하여 뭔가 다른 반전적인 삶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혹시 우리 엄마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뼛속까지 내가 서울 여자가 되고 싶은 내가 이런 경상도에 이런 무식한 아줌마 밑에서 내가 잘할 리가 없어. 그래서 막 영화 보고 너무 많이 심취하다 보니까 분명히 맡겼을 거야. 분명히 어느 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얘를 좀 잠깐만 맡아주게 이러고 그 부엌대기한테 맡겼는데 그 부엌대기가 지방에 가가지고 애를 안 돌려주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돌려주세요. 친엄마가 저를 찾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니 좀 따라와봐. 이래가지고 저렇게 데리고 가더니 거울 앞에 가더니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 엄마랑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더 무서운 거 오빠도 한 분인데 똑같아. 3명. 그러니까요. 바꿀 수 없었어요. 삶을 너무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으니까 20대가 되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해서라도. 근데 저희 엄마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냐면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누스킨에 와서 가난한 마인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갖고 싶은 게 생겨서. 그럼 저희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엄마 나 이거 배우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에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내가 엄마 귤인데 사람이 귤을 못 먹어. 아니 바나나인데 원숭이도 먹는 바나나를 내가 못 먹어? 근데 그게 만족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누는 꼭 친구들 주변에 내 주변에는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애가 한 명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보이는 거예요. 엄마 원경이는 하잖아. 피아노 배우더만. 원경이 하잖아. 발레 배우더만. 그럼 저희 엄마의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넌 어떻게 원경이만 보냐? 네 소영이 지엄마 애 놓고 나가가지고 지그끼리 밥 해먹고 산다. 네 안 버린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러면서 밑을 보면서 자꾸 위를 못 그리게 꺾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사춘기 딱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말하면 등짝 한 대 맞거나 말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그러거나 말하면은 네 우리 집 돌아가는 걸 너는 보고 사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말하지 말고 내가 벌 수 있을 때 내가 그 능력이 될 때 내가 만들어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20대를 그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뭐예요? 못 가졌고 못 먹고 못 그거 했으니까 먹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때부터 엄마는 뒤에서 사람이 진득하지 못하고 뭘 그렇게 찔끔찔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내지 못했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 몸값, 내 스펙, 내 그걸 높여놔서 어떻게 하면 시간당 페이라도 넓혀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보냈던 20대를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살면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모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너무 다양하게 여러 번 바뀌고 정말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젊은 애가 뭐 저런 걸 팔아. 뭐 땅콩, 예를 들어서 땅콩. 젊은 사람이 땅콩 파는 거 보셨어요? 젊은 사람이 키위 깎고 있는 거 보셨어요? 젊은 사람이 멸치 옆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결국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CF 조명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여자로서. 그런데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잘하는 일이 뭐고 못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그거 알게 됐어요. 누가 잘한다 하면 되게 잘하게 돼요. 근데 누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다가요. 천장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목부터 척추가 하나씩 주저앉고요. 여자로서는 20대 초반에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 1년 동안 받게 돼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 일 진짜 좋아하나? 내가 이 일을 돈 버는 거 말고 이런 수단 말고 내가 재미있게 진짜 내 인생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가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재활치료하면서 발가락 움직이는 거 재활치료할 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몸을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몸을 거기에다가 쓰게끔 하는 데에다가 1년을 들이다 보니까요. 정말 나가면 정말 병원만 나가면 정말 병원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처럼 환자복 안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다. 빨리 나가서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싶다. 목표가 정상인처럼 되는 거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면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내면서 살아보자라고 했을 때가 이 26살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그때 해보지 못한 거,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못 해봤지, 뭘 하고 싶지 봤더니 옷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의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옷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왕 하려면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뭐 양장점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뭔가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걸 하면 그래도 쉽게 누군가를 한테 그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일인데 너무 운 좋게도 그때 프리마켓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홍대에서 프리마켓 시장이 열렸어요. 내가 만든 걸 내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바느질을 계속 해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그럼 사람들이 옆에 와서 구경을 해요. 언니 이거 언제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단추 하나 더 달면은 지금도 끝날 수 있고 단추 2개 달면 1시간 뒤에 끝날 수 있고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뭐가 만들어지고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그때 처음 26세 나이에 공부하면서 좀 보게 되고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 경험 없이 나갔던 그 시장 바닥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어떻게 장사하는지 아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저희 집 이름이 키싱구람이었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매기는 거잖아요. 시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가격을 5만 원? 이래요. 내가 매기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5만 원? 이런 무슨 뜻이에요? 4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려 4만 5천 원? 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측정을 해서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고기를 요만하게 그려도 되고 요만하게 그려도 되고 요만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계속 얘기한 게 핸드메이드 온리원. 당신이 가져가는 건 핸드메이드 온리원. 왜 온리원이에요? 전 이거밖에 안 만들 거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장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제가 조명 일을 할 때 밤을 제대로 낮과 밤이 바뀌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20세 나이에 눈하고 입만 빼고 전체가 여드름 피부로 덮였어요. 눈하고 입만 빼고. 근데 그게 그냥 여드름이 아니고 예쁜 여드름 아니고 귀여운 여드름 아니고 남성화된 남성형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에 덮였어요. 만지면 얼굴이 만져지지 않을 정도, 윤곽이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여자분들 가끔 지나가다 보시죠. 만나시죠. 저도 명동을 지나가면 하루에 7번 이상은 잡히는. 그럼 원래 여드름 환자 못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 걸고 자꾸 뭘 잡고 자꾸 뭐 쓰라 그러고 하다가 처음에는 어때요? 해보겠죠. 고치고 싶으니까. 너무 속아가지고 이게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면 뭐예요? 얼굴 고치고 싶은 거예요. 피부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족족 피부 고치는 데다가 피부과에다가 돈을 갖다 쓰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종순 씨, 네? 오지 마세요. 왜요? 저 놀이터처럼 다녔는데. 왜요? 못 고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선생님이 못 고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순한 화장품 찾아 쓰세요. 이 얘기 하나 들은 거예요. 뭐가 순해요? 뭐 약산성 같은 거 찾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뭐가 다쳤냐면 내 피부를 고칠 수 있는 건 없구나 생각하고요. 화장품으로는 피부를 고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순한 걸 찾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화장품 순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화장품 순한 걸 찾아요? 지금은
정말 많이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지만 14년 전에 제가 순한 화장품을 찾으려면요, 냄새 맡아보고 순한 향 이거요, 이런 애기 냄새, 이건 너무 독해, 향이 독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화장품을 찾아 썼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프면 아 따가 이러고 또 내려놓고 또 딴 거, 이런 식의 선택이었어요. 순한 게 뭔지 기준도 없고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운명처럼 사람이 이렇게 누스킨을 만나는 것도 운명이거든요. 운명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여드름 되게 심한 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주변에 딱 여드름 이름 떠오르는 친구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 친구가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는데 픽업 나갔다가요, 천사를 발견했어요. 피부가 좋아져서 거기를 걸어 들어오는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나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반갑다 이게 아니라 네 얼굴 왜 이렇게 됐어? 뭐 써서 이렇게 됐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스킨 화장품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누스킨 처음 알았어요.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 아세요?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을 소개하니까 이게 무슨 양념통이야 아니면 간장이야, 이게 뭐야. 지금은 플라스틱 용기에 나오는 게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때는 유리병에 금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시대였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 있는 누스킨 제품이 신뢰가 되지 않았어요. 뭐야, 이런 걸 쓰고 어떻게 피부가 좋아졌다고 얘기해. 그냥 청정지역 다녀와서 좋아졌나 보다. 근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좋아지는 얼굴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거 써서 좋아진 거 맞아? 맞대요. 진짜 나 진짜 궁금한데 진짜 딴 거 안 했어? 진짜 그거 쓰고 좋아진 거 맞아? 자기는 그런 거 같대요. 짜증내요. 그렇다고 막 이래요. 제가 얘기했죠, 경상도에서 나왔다고. 경상도 여자는 짜증을 내요. 조금만 물어보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 샘플 있어? 아니 샘플 없는데. 샘플도 없이 그거 어떻게 샀었어? 그럼 어떻게 사? 어디 있어? 매장 어디 있어? 몰라. 그럼 너 어떻게 쓰는데? 전화만 하면 갖다 줘. 전화만 하면 갖다 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매장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전화만 해서 제품을 썼다는 거예요. 그 회사 어딨어? 몰라? 저만 궁금한 거죠. 제가 114에 전화해서 누스킨을 찾았어요. 너무 궁금해서. 진짜 저렇게 얼굴이 진짜 좋아질 수 있나? 저 녹색 젤 같은 것도 쓰고 뭔가 뿌리는데 저게 뭐지? 그래서 제가요, 114에 전화를 해서 선능에 있다고 해서 진짜 올리브영처럼 돼 있을 줄 알고 전 찾아온 거예요. 그 회사가 하나밖에 없구나. 왔더니 무슨 2층 건물에, 수협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번호표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기 은행인가? 이러면서 제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이세요? 그게 뭐예요? 회원 아니면 저희는 안 파는데요. 어머,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랬더니 누구 소개시켜 주시는 분 없었어요? 어머, 제 친구인데요. 얘는 전화로 쓴대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하니까 그럼 그분 아이들 갖고 오시든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없던데. 뭔가 멤버십 할 만한 애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열이 돼 있잖아요. 뭐가 있나 한번 보자. 도대체 썼던 게 뭔가 있나 한번 보자 하고 보다가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케이스가 다 똑같네. 걔 친구가 썼던 게 뭐지? 막 이러면서 어버버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픽업장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분이 제가 되게 어설퍼 보였나 봐요. 오시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 누스킨 궁금해가지고 왔는데요. 데몬 받아보셨어요? 데몬 그게 뭐예요? 데몬 받아보실래요? 그러실래요? 이래서 만난 게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얘기 있죠. 놀아도 픽업장에서 놀아라, 이런 얘기가 저 때문에 생긴 얘기예요. 두 분이 거기서 노셨나 봐요. 그렇다고 또 픽업장에 가서 또 계시지는 마세요. 그때 14년 전이니까. 데몬을 받는데 저는 그때 선생님의 얘기를 정말 충실하게 들어서 약산성 비누를 찾았어요. 아주 어렵게. 혹시 약산성 있어요? 혹시 약산성 뭔지 아세요? 백화점에서 한 군데에서 약산성 세안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걸 주면서 이거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이시기 때문에 일반 비누처럼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네, 쓸 수 없고요. 거품기에다가 거품을 묻혀가지고요, 그 거품을 받아서 쓰세요. 그럼 오래 씁니다. 그리고 절대 화장실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다 녹아요. 그러니까 장롱 같은 데다가 두고
그래서 저는요, 그분이 대문을 왔을 때 약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약산성 써요. 다약산성인가요? 아니요. 다약산성도 있나요? 저는 비누를 써요. 한번 갖고 나와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장롱으로 가서 갖고 왔어요. 여기요. 테스트를 하는데요. 바디바보다 산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약산성의 산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제품을 얼마에 지불해서 샀냐면, 제가 왜 그게 와 약산성이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그때 지불했던 14년 전에 돈이 8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내 여드름 피부에 유일하게 안 아픈 제품이었기 때문에 87,000원을 지불하고 거품기에 거품을 묻혀가지고 썼던 제품인데,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10,000원이라는 거예요. 10,000원이요? 진짜 이게 10,000원이에요? 5개 세트 사도 50,000원밖에 안 돼요? 누군가한테는 전달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죠. 저한테는요, 싸서 의심이 됐어요. 싸서. 약산성은 없고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지? 더군다나 180도 시리즈 세트, 크린징, 폼크린징, 스킨, 에센스 이것까지 얼마라고요? 20만 원이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싸요? 왜 이렇게 천상가요? 이 기업은 천상가요? 광고 마케팅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고 마케팅. 근데 제가 믿었을까요? 어머 너무 좋다 이랬을까요? 당신이 가져왔잖아요. 저 어제 당신 처음 봤는데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이거 종이 좀 띄워주시고요. 이거 좀 띄워주시고요. 놓고 가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보냈어요. 제가요, 뭐라고? 내 제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고, 미네랄 오일이라고,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약산성 비누가 10,000원밖에 안 한다고, 국자에다가요 이렇게 놓고요. 그래, 이게 기름이면 불이 붙어야지 이러면서 스킨을요 놓고 불을 붙였어요. 이렇게. 탕수육 튀길 때 혹시 불 보셨어요? 반지하 날릴 뻔했어요. 제가 그날. 제가 28년 동안, 이때까지만 해도 28년 동안 유일하게 자랑했던 게 속눈썹이에요. 나 속눈썹 되게 길다 이러면서 자랑했던 그 속눈썹, 그때 이후로 다 태워버렸어요. 제가. 불꽃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더 이상 누스킨 말고는 다른 제품을 써야 될 이유를 못 느끼면서 누스킨 제품을 썼었고, 처음부터 피부가 확 좋아졌을까요? 누스킨 쓰자마자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여드름 위에서 여드름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숨어있던 그런 그 분화구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 펑펑 터졌어요. 근데 색깔도 아주 검붉은 피가 막 쏟아졌어요. 피부에서 진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전에 그냥 여드름 심한 친구 이랬는데 180도 쓰니까 막 껍질도 벗겨지죠. 여드름은 폭파돼 있죠. 어떤 건 딱쟁이 져 있죠. 피딱지 져 있죠. 이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밥 먹는데, 종순아, 더러워 이 기집애야. 더러워서 밥을 못 먹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신고해. 야, 누스킨 하는 사람 신고해. 야, 얼굴이 어떻게, 야, 이 말이 안 돼. 이거 더 심해졌잖아. 신고해. 근데 제가 신고해야 되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현주야, 나 여기 좋아지지 않았냐? 나 여기 만져봐봐. 이러니까 친구가, 너 미쳤어. 저는 그때 누스킨에 미쳤었어요. 왜냐하면 데몬을 본 건 저잖아요. 데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구나. 이러니까 싸게 쓰는구나. 이해를 못하면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쓰는구나. 근데 저희 집 상호가 뭐였다고요? 이름이? 키싱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모든 것은 그때 시대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쉬리를 봤나 봐요. 쉬리를 보고 그 키싱구람이, 이름 너무 예쁘잖아요. 물고기. 뭐 그렇다고 저희 집 상호를 뭐 가자미, 뭐 붕어, 뭐 우럭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좋은 물고기 이름을 생각하자 해서 키싱구라미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키싱구람이 어디예요? 이러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있잖아요, 홍대 여드름 되게 심한 언니, 놀이터 앞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피부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피부가 좋아지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옷을 봐요.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언니 이거 얼마예요? 3만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5만 원 이런데, 갑자기 꼭 그런 거 얘기할 때 목소리 작아지잖아요. 언니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언니 왜요? 언니 얼굴 왜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써서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알아보기 시작해요. 막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하루에도 몇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스킨 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리 와서 이리 와 앉아보세요. 이렇게 했겠죠. 전 누스킨 관심이 없어서 누스킨 좋아하지만 소비자였어요. 누스킨 알아보세요. 주변에 누스킨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약산성 물어봐가지고 그거 쓰세요. 누스킨 알아보세요. 누스킨 좀 알아보세요.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스킨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친한 내 주변의 여드름 환자 있잖아요. 아주 중증 환자들. 이분들한테는 소개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누굴 소개하냐? 픽업센터에서 만난 뉴스킨 씨를 소개한 거예요. 뉴스킨 씨. 그래서 제가 뉴스킨 씨 아시죠? 다 뉴스킨 씨인 거예요. 저희는 누군가에게 뉴스킨 씨 제 언니 좀 승민 언니 좀 만나주세요. 뉴스킨 씨 제 친구 현주 좀 만나주세요. 뉴스킨 씨 저 아는 문감 언니 좀 만나주세요. 해서 그분이 그 3명 정도를 소개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장사했잖아요. 통장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뉴스킨에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28,600원. 나도 모르게 되게 불길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이 뉴스킨 씨, 이 디디한 뉴스킨 씨가 돈을 나한테 잘못 붙였구나. 꼬투리 잡았다. 이 사람 꼬투리 잡았다. 저기요, 돈 들어왔거든요. 잘못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제가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저한테 이거 왜 줘요? 그건 모르죠. 캐시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종순 씨 몫이에요. 종순 씨 소비자들이 계속 쓰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누스킨 소개했을 뿐인데 계속 쓴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쓰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나만 계속 쓸 줄 알았는데 승민 언니도 계속 쓰고 현주도 계속 쓰네. 근데 1년 반을 소비자로 지냈는데요. 1년 반 뒤에 그들로부터 하여 소개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사람이 8명이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28,600원, 그 다음에 32,000원. 제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피자 사 먹으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 먹으면 좋잖아. 얘들아 오늘 피자 먹는 날 25일 이래서 피자 사 먹다가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죠. 이게 언제까지 들어올 건지는 알아야 피자의 범위를 넓히지. 너무 궁금해져서 이거 언제까지 들어와요? 근데 이 한마디로 여기 온 거예요. 뭐냐면 그건 모르죠. 그분들이 쓰면요 아마 평생 들어갈걸요. 평생 쓰면 평생 들어갈걸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소개만 했을 뿐이고 그분은 내가 소개한 사람들 때문에 소비자가 생긴 건데 나는 단순 소비자여서 2만 얼마가 들어오면 저분은 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0만 하나 붙어도 매달 20 얼마가 들어가네. 그냥 꼬박꼬박. 이거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인데 이게요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알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1년 반 뒤에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걸 들으니까 맞아. 제품이 제 역할을 해야 돼. 제품이 내 얼굴을 바꿔놨어. 그리고 진짜 누스킨을 제대로 쓴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봐야 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면 질문하고 물어보게 돼 있어. 이건 없는 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거네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닮았나요? 닮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스타벅스 커피만 드세요. 그것도 카라멜 마키아토만. 카라멜 마키아토만 드시는데 스타벅스의 이름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회사 앞에 있는 녹색 여자 앞으로 와라. 막 이래요. 녹색 여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래. 그 녹색 여자 그 여자 옷 갈아입었더라. 막 이러는 거야. 이거 바뀌었어요. 내가 디테일하셔요 여사님, 노 여사님 너무 디테일하세요. 얘기하는데 그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저희 엄마가 했던 뉴스킨 사업을 하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젊은 딸이 뉴스킨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찬성했을 것 같아요?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 정말 반대했어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그냥 싫대요. 그래서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싫은 일, 느낌이 그냥 싫대요. 그냥 그런 일이 있대요. 아마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제품이 제 역할을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제품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단계예요. 제 역할을 해서 제 얼굴을 고쳤잖아요. 저희 엄마가 이거예요. 얼굴 고쳤으면 그냥 써라. 잘 되는 거 괜히 그거 하지 말고 얼굴 고쳤다고 자기 얼굴 고쳐놨다고 그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좋은 줄 알면 그냥 좋아서 쓰면 된다. 엄마 좋으니까 전달해야 돼. 좋으니까 전달하지. 난 지금까지 내게 왜 좋은지를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 얼굴만 보고도 내게 왜 좋은지 아는 거면 이거는 진짜 끝내줘. 근데 저희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지셨대요. 반 마비가 됐대요. 여러분은 그런 선택이라면 누스킨 사업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으로 기로에 섰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마 이 사업을 하면 그건 한 번쯤은 겪게 되실 거예요. 제가 달려갔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는 엄청난 연기자세요. 분명히 뭔가 드시고 계셨거든요. 드시다가 제가 문을 딱 여니까 흘리시더라고, 이렇게. 자꾸 안 움직여진다 그러고 분명히 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왜 제가 누스킨 사업 안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잘한다. 내가 너의 그 게으름, 그 우유부단함, 뭔가 진득하니 넌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해보지 않은 내가 널 낳았게. 그리고 내가 아는데 너는 성공 인자가 없다. 너 같은 사람 성공 인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저 주춤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28년 동안 날 제일 잘 아는 분이잖아요. 너무 망설여서 그래? 엄마? 그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누스킨 해야 되겠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난 누스킨 사업 해야 되겠네. 그래? 엄마가 싫어하는, 엄마가 왜 싫은지도 모르고 그냥 싫어하는. 근데 제가 그만둘 생각도 했었다, 엄마.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 진짜 엄마가 너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 걸 엄청나게 포기하고 제가 누스킨을 안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성공, 돈 다 좋지만 결국엔 내 가정과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건데 엄마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라면 내려놓을 수 있지, 내려놓자 라고 생각하고 5년 뒤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제가 명절이었어요. 이모들이 와 있고 전을 붙이고 있는 제 모습, 전을 이렇게 붙이는데 갑자기 이모와 엄마들이 하는 대화가 들려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순이 그때 다단계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빼오지 않았다면 뭐 이런 얘기가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그만둬도 저는 다단계 하다 그만둔 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단계 한 게 아닌데,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건데 그려본 시뮬레이션은 다단계 하다가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집으로 끌어갖고 데려와서 인간 만든 딸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싫은데?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막 친척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친구들 끌어들이고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요. 그래? 친척들 안 찾아가면 되지. 친구들 안 끌어들이면 되지. 맞아, 엄마 얘기가 진짜 맞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진짜 되는 거라면 가까운 사람, 아쉬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사람도 이 제품 써주고 이 제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써야 이 사업 되는 게 맞는데 나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엄마가 얘기하는 우려하는 그런 일 하지 않고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볼게요 시작된 게 12년 전이었어요. 손 벌리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쓰지 않았어요. 1, 2년은요 그만두려고 가족들이 작정하고 전화 받지 마라. 종순이 전화 받지 마라. 전화하지도 않는데, 제가 전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엄마가 12년이 지났어요. 지금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생각 안 바뀌었을까요? 매주 그렇게 나오려고 하세요. 선능을 왠지. 무슨 선능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그냥 나가도 되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첫 마디는 똑같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나 봐요. 내가 낳은 거를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시나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너 알아봤잖아. 너 6살 때, 너 8살 때, 너 이렇게 똑 부러지는 애였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12년 전에 좀 해주지. 그때 자존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엄마 때문에 성공 인자가 없다며. 내가 너한테 성공 인자가 없다 그랬다고? 아니야, 너는 원래부터 그런 애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구나. 아주 이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세요. 움직이고 있을 때 보이는 게 기회예요. 많은 분들이 기회다. 기회니까 기회 알아보러 와라. 여러분이 그 기회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1년 반 동안요, 저는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기회가 보이지 않아서. 근데 여기에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본 그 기회를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그건 움직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누스킨 시작이 됐고 그 누스킨에서 이야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촬영을 할 때, CF 촬영을 할 때 일산에 갔더니 어떤 역에 전원주택 단지가 너무너무 십몇 년 전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어머, 나라도 좁다는데 땅도 별로 없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원까지 있는 전원주택을 두고 살 수가 있지? 근데 거기에서 두 젊은이가 바베큐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부부가. 개가 뛰어다니면서 옆에서. 이게 뭐지? 낮에? 나는 일하는데, 난 일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 시간에 고기 구워 먹고 있지? 일 안 하나? 아니야. 이런 집에 살면서 나처럼 전기세 걱정하고 핸드폰 값 걱정할까? 이런데 남의 집인데 임대해가지고 빌리고 들어와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이 있을까? 아, 같은 나이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어쩌면 여기서 얘기하는 한 가닥이지만 한 번 본 거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거. 내가 만약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뉴스킨 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정말 돈이 필요하거나 정말 시간이 필요하거나 내 삶에 어떠한 여유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진짜 찾고 싶거나.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도구로, 이 일로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면 난 진짜 삶을,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모든 만나본 사람들은요, 원하는 삶이 이 정도였어요. 여행 가고 싶다. 좋은 집 살고 싶다. 좋은 차 타고 싶다. 그 다음엔 저금할까? 이 정도에 대한 뭔가의 미래의 그림이 별로 없어. 저도 그랬거든요. 아, 좋은 차 타고 싶다. 좋은 집 살고 싶다. 아, 여행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꾸 로또 걸리는 상상을 한 번씩 하면서 로또 되면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딱 갖고 있어야지. 이런 안 걸렸는데 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갖고 있다. 몰래 찾아야지.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로또가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제가 누스킨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별로 없구나. 그게 없으니까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구나. 도전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전할 때 따라오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형태나 그림이나 경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생각했거든요.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이건희 회장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분이 어떠한 그걸로 차 마시고 어떠한 거 하는 것만 보기만 해도 잠깐은 그런 성공한 부자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는 있을 텐데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지켜봤던 저희 엄마는 무릎 나와 있는 바지에, 제가 엄마한테 항상 얘기했대요. 엄마 옷 안 갈아입어. 이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안 나가는데 뭐하러 갈아입냐요. 그래서 안 나가도 엄마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안 나갈 건데. 안 나가면 입는 게 옷이, 저희 집은 옷이었어요. 잠잘 때도 엄마는 그 옷, 움직일 때도 이 옷.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엄마 무릎 휘었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무릎이 휜 게 아니라 바지가 휘어 있었던 거예요.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그런 바지. 무릎이 휘어 있는 바지. 그래서 제가 나 엄마 다리 안 펴지는 줄 알았잖아. 근데 안 갈아입어서 그런 옷, 그걸 보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만 볼 수 있으면 뉴스킨 왜 쉬운 줄 아세요? 어디에서도 얘기해주지 않은 누군가가 성공한 그 성공의 그림을요, 내가 그려볼 수 있고 내가 그걸 맛볼 수 있는 기회에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건 이건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책 읽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도 지불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누스킨에 와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12년 동안에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거침없이 주지? 자기의 노하우인데, 노하우를 전수받는 건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진짜 성공을 하고 싶은지, 진짜 성공을 원하는지, 그럼 내가 원하는 성공은 진짜 뭔지. 근데 전 딱 정했어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내가 바라는 행복이다. 그럼 이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건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 앞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어쩌면 나한테 이뤄지는 거 아니야, 이 시작. 제가 이분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요 앞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앞자리도 사실 내가 맡아놓는 자리가 아니라 왔더니 자꾸 여기 앉으라 그러는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러분이 와서 앉은 게 아니라 자꾸 여기 앉으라고, 여기라고 해서 나 앞에 안 앉는, 근데 앉게 되신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앞자리에서 보는 이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 신기하다, 어머 이런 일이 있네,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시작된 게 시작이지 엄청나게 그룹을 키우고 싶다, 백만장자 되고 싶다. 저는 누스킨에 가서 딱 걸리는 단어가 몇 가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게 뭐냐, 백만장자 이거 들으면 웃긴 거예요. 그냥 영화에서 듣던 얘긴데 이거 그 100만 달러의 사나이 팔 그거 나오는 영화에서 보던 그거 말고, 영화에서 보던 그거 말고는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여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사장님. 어머 다 사장님이래. 어머 다 자기 사장님이고 어머 뭐야 이거 하나. 이 나중에는 익숙해도 처음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스폰서. 뭐야 스폰서는 TV에서 뭐 스폰서 검사 이런 거 말고는 이 나쁜 이미지잖아요. 스폰서라는 이름이 이런 건데 왜 여긴 다 이런 얘기를 하지? 나는 누스킨 괜찮은 것 같아도 이런 단어 정말 싫어.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 모르니까. 근데 알면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건요, 그냥 말로써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내 피땀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전 사업하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시작했고 모조리 다 바꾸자, 변화하자. 이 사업에선 난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심플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제시되어지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뭐부터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9시에 나오세요. 이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9시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9시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랠리 오세요. 랠리 가면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컨벤션 가면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단순해져야 돼. 왜냐하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의심이 없냐? 멍청하고 세뇌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왜 당하냐면요,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 의해 쫓아가서 이끌리는 거고요. 명확하다면 그건 세뇌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처음 시작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얘기해요. 결과물이 되게 좋다. 저분 백만장자니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저는 이 사진 꼭 보여드려요. 누구나 시작은 처음 시작한다. 누구나 자기 혼자 시작한다. 이건 제가 시작했던 12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28살 사업자가 된, 이그제큐티브가 된 그 달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사무실에 나왔죠. 저도 이 사진 쓰기 싫어요. 근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장님들. 여기 제가 강의 다니면서요, 강의 다니면서 되게 신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적어도 12년 다녔잖아요. 어떤 강의장에서도 제 첫 모습보다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핑크색 머리 하신 분 한 분 뵀는데 그분도 외모나 머리 색깔 말고는 아주 스탠다드하고 평범했어요. 근데 저는 교정했지, 선글라스 끼고 다녔지, 두건 썼지, 손톱에 회색 페인트 발랐잖아요. 페인트 발랐지, 신발 제가 찍어봐 드리고 싶은데 과간이에요. 인도 신발 신고 다녔거든요. 낙타 신발, 낙타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신고 다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할 거라고 믿어지세요? 한번 여쭤보고, 이런 사람이 이 사업을 하러 왔는데, 제가 왜 여기 계신 분들의 상태랑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겉모습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인자가 끌어올라지고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보다 이 시작인데 더한 모습도 해내겠죠. 그게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한테는요, 어떤 모습으로 와도 상관없으니까 이 기회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인식해 보세요. 전 이 모습으로는요, 어떤 회사 취직도 힘들었어요. 근데 누스킨에서 저라는 사람을요, 사업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가졌어요. 정말 누스킨 사업 시작할 때 지금 되게 신나요. 이렇게 젊은 분들 앉아 있는 거 보면요, 그냥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비전이 이 뉴스킨 코리아 나가는구나 하는 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 사업 시작했을 때는요, 제가 이상한 거였어요.
아이고 오히려 사업하는 사업자가 에휴 젊은데 더 있다 오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막 이러고 아유 젊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의장에서 떡 띄어서 입에 넣어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이거 먹고 해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희 스폰사장님이 일본에 가면 젊은 성공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이요? 내가 사장님을 리크루팅하고 사장님에게 비전을 주는 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사장님의 지금의 모습은 택도 없지. 저러고 다니는데 제가 강의장에 출몰하면요. 저는 저를 주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왔다. 그 여자 왔다. 그 여자. 제가 여기 오잖아요. 이렇게 티켓 끊으러 오면 그 여자 왔다. 그 여자 왔다. 이러면서 여기가 웅성웅성해요. 그럼 저는 못 느끼니까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앉아요. 그러면 그 여자 왔다. 그 여자 왔다. 그 여자 간다. 그 여자 간다. 이런 그 여자였어요. 저는. 하다가 그만두게 또 온다. 와 아직 간다. 아직 간다. 그 여자 아직 간다. 이런 여자였어요. 제가 지난번 컨벤션 무대에서 피인정 받는다고 이렇게 섰는데 이선숙 사장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500만 장자 이선숙 사장님이 사장님 저는요 제가 500만 장자 된 것보다요 사장님 100만 장자 된 게 더 신기해요. 더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제가 놀라워요. 그런데 그 시작 어디로부터 성공하는지 알았어요. 저는 일본 컨벤션을 가기로 선택했어요. 저희 스폰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일본 컨벤션을 갔고 일본 컨벤션에서 초대받지도 않은 3층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한국도 저렇게 될 거다. 한국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한국도 내 팀으로 저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때 처음으로 비전이라는 게 뭔지가 들어갔어요. 왜 안 돼?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누스킨도 똑같고 이 사업의 기회도 똑같고 보상도 똑같으면 나만 바뀌면 되겠네. 그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일본의 미나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 믿음과 확신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사장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기에 왜 오셨나요? 진짜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밖에?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엄청난 파도를 뚫고 이 바다를 지나기로 한 이 뱃사공의 확신이 어디까지일 것 같냐? 이 내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건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냐? 그 하나에 진짜 성공은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일이어야 되는구나. 진짜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면 도전할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다.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는 지금까지의 내 모습 말고 내 일 말고 하다가 어떻게 되면 되겠지 이거 말고 진짜 내가 선택해서 내 일평생을 내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부심 있는 일을 만들려면 내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 누스킨 해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진짜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 3명의 파트너 저희 스폰사장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정현무 사장님과 제가 제 파트너들 데리고 컨벤션을 갔어요. 일본을. 비전을 줬겠죠. 근데 이분도 그만뒀고 이분도 그만두셨어요. 뉴스킨 사업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 그만두는 사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뉴스킨 사업은요. 절대 끝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사업이지. 이게 진짜 맞다면, 진짜가 맞다면. 언제 강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제1대 박모세 송정현 사장님,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 나오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 에메랄드 진행하신 이현아 사장님 그룹이 나왔어요. 이분들한테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누스킨은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2 사람은 바로 그만뒀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스킨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아요. 오히려 다행이죠. 별로 없을 때 다 그만두셔서. 그런데 저는 또 컨벤션을 갔어요. 왜? 컨벤션을 통해서 보는 게 있고 세상이 보이고 진짜 내 사업이 보이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현모 사장님 또 네 분이랑 저랑 정현모 사장님, 김보라 사장님하고 갔어요. 다 형제 라인이세요. 다 혼자씩 갔어요. 이때 상태가 지금 생각해보면 분유만 사는 어떤 사장님. 정현모 사장님이 이렇게 컨벤션 가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래서 여행 가방에다가 분유만 사모으는 사람 1명 이 안에. 그리고 1명은 호시탐탐 누구 뭐 먹을 때 저 얻어먹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사장님 그거 안 드시면 저 주세요 이러는 사람 1명.
한 명은 시무룩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오늘 밤에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남자 한 명, 이런 사람이 컨벤션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정현무 사장님, 여기가 지금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정현무 사장님 말로는 밀어버리고 싶었대요, 정말. 다시 시작하자. 나야말로 다시 시작하자. 믿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수준 되게 낮아요. 엄청난 수준으로 누스킨 사업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수준이 있다면 축하드려요. 부럽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수준이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 하면. 이때 그런 좋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에 뭐가 있냐? 비전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그룹, 정말 큰 그룹, 멋진 그룹을 만들고 싶은 안에 씨앗은 있었어요. 이때 가서 밤마다 뭐 했냐면 그룹을 키웁시다. 그룹을 키웁시다. 다음번에 혼자 오지 말아요, 사장님. 우리 매번 밤마다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만나는 일 없습니다. 우리 만나는 일 없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사장님 팀대로, 우린 우리 팀대로 우리 이제 영원히 만나지 맙시다. 막 이런. 근데 몇 번을 계속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이 컨벤션에서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어디에다 넣을지 백만장자의 자리에 내 모습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21번 갔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그리고 저는 한 4번째 방문하는 컨벤션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 무대를 걸어오는데, 제가 딱 무대 밟으면서 첫 느낌 뭐냐면, 이런 거라면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자기 일을 만나서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정직을 전달해서 그 결과물로 이 자리에 서는 거라면 그 맛 보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 그림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게 됐고요. 130여 분이 함께 다녀오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컨벤션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딱 뉴스킨 사업 10년 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일본에서. 원종 사장님, 네, 일하고 있었죠. 지금처럼 강의도 하고. 사장님, 일본에서 컨벤션 합니다. 일본에서 컨벤션을요? 한국에서 하면 했고 일본에서 하면 했지, 갑자기 아시아 지역을 통틀어서 컨벤션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 사업 딱 10년 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이 컨벤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내가 10년 전에 그 도쿄돔 일본 컨벤션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봤어.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일본 컨벤션에서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흔한 우동 한 그릇도 못 먹고 일본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저희 스폰 사장님과. 사람들에게는 안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수중에 그 5,000원, 6,000원이 없어서 저는 우동 한 그릇을 못 먹고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다음번 일본 땅을 밟을 때 이 마음으로 오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일본은 오지 않겠다. 너무 신기하게도 전 10년 동안 일본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 일본 컨벤션에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저희 스폰 사장님은 팀엘리트 플래티늄으로 그 무대를 같이 밟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10년 동안 자기 일을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데, 누스킨이 그런 일이구나. 제가 이날 그거 끝나고, 컨벤션 끝나고, 스폰 사장님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 일본에 유명한 데 가서 저희 맛있는 거 먹어요.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 사장님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은 걸 다 시키시는데 일본 그 식당에서 스고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먹는 한국 사람 처음 봤대요. 근데요, 제가 좋았어요. 왜냐면 그러려고 누스킨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갚아야 될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내 어떠한 것도 다 갚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해에 있는 글로벌 컨벤션에서 전 또 백만장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형제라인, 저희 같이 사업하는, 저는 위너풀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위너풀에 있는 저하고 같이 뛰는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같이 받았는데요. 저 이 사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 혼자 갔던 그 형제라인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 그랜드 캐년에서 죽을 뻔했던
이분들하고 같이 백만장자가 됐어요. 셋 다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너무 자축의 파티를 힐튼 호텔 빌려서 LA에서 크게 열었습니다. 놀라셨죠? 이 남자분이 바뀌신 게 아니고요. 부부 사업자세요. 장은옥 사장님이라고 강의 때 많이 만나시죠?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정말 많이 달라지고 변해 있고 함께 뛴 그 어떠한 일에 대한 그런 서로에 대한 어떤 격려들을 다시 한번 외치고 다시 그리면서 우리가 또 뛰어야 되는 이유와 비전을 다시 한번 그렸던 시간이 컨벤션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스폰서자님은 여기서 500만 장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희 파트너 한 140여 분 함께 다녀오셨고요. 어떻게 혼자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스킨 사업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혼자 시작해서 저렇게 키웠구나 이게 아니라 가치가 바뀐다면 진짜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일하면서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저희 팀과 그룹 미팅을 해요. 저희 팀과. 그리고 지금 이미 벌써 4분의 팀은 독립을 하셔서 본인의 그룹을 가지고 미팅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시작하는 사람들과 미팅을 해요.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한 번도 그룹 미팅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룹 미팅 하는 어느 날 제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룹 미팅 하던 중에 깜짝 파티를 해주신 거예요. 블루다이아몬드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이때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왜 울었냐면 좋아서 운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울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한 건데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나 진짜 삶을 변화해 지금까지는 제 얘기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렇게 내 축하를 기뻐해 주지? 다른 사람이 된 건데. 이 사람들 진짜 나를 믿고 일하는 이 사람들 성공시켜내는 게 진짜 내가 할 일이구나. 이젠 내가 됐다면 이렇게 믿고 이걸 자신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이 사업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진짜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을 했고 가장 기쁜 제 파트너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함께 축하해주면서 함께 보내면서 이들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몇백 명이나 되는 파트너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스폰서가 됐습니다. 제가 백만장자 됐을 때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제가 된 거지만. 근데 제가 그 선물 받고 더 잘하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진짜 멋진 사람으로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받은 게 이거라면 뉴스킨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선택한 뉴스킨이 어디까지가 갈 수 있는 일인지를 증명하고 싶다.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거라면 누구든 도전해서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하나 받게 되는데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액션! 자랑 아니고요. 제 여기 이 고추장통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때 고추장통을 보이셔서 표정들 보셨어요? 저는 이 영상 정말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표정을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의 표정을 봐요. 이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진심으로 정말 누군가를 좋아해주는 그런 표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벌써 뉴스킨과 다른 일은 정말 다른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네, 맞춰보세요. 황소 머리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네, 자전거처럼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이게 버려진 폐 자전거를요, 주워서 이 안장이랑 손잡이만 띄어다가 안장에다 끼웠거든요. 근데 이게 황소 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타다가 낡은 자전거인가 봐요. 버려진 자전거. 이거 집에다 두실 분, 걸어 놓으실 분, 입구에다가 특히. 아마 다음 거 보면은 달라지실 건데, 이게 황소 머리라고 하는 피카소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버려진 폐 자전거 하나를 주워서 안장하고 손잡이만 떼서 거기다 꽂았더니 이게
자그마치 작품의 가격이 293억으로 뛰었어요. 집에 걸어 놓으실 분 생각이 바뀌시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가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자전거처럼 계속해서 쓰고 쓰다가 닳아져서 언젠가는 이렇게 버려질 폐자전거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낡지 않을까 기름칠해가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피카소와 같은 장인의 손에 딱 맡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매길 수 없는 가치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난 것도 너무 기쁘지만, 그런 뉴스킨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그려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돈에 비유하거나 매길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지금 기회 앞에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에서 여러분 반드시 잡으셔서, 제가 알고 있는 원종순이 하는 뉴스킨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 뉴스킨의 삶을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